자, 미분 방정식의 이제 일반적인 풀이를 공부하기 전에 섹션 1의 연습 문제를 이제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물리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물리적인 상황에 솔루션을 구한다라고 했는데, 자, 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상대성 이론을 이제 공부를 하셨는지 어떤지 아직 모르겠네요. 자, 이제 상대성 이론에 대한 개념을 이용해서 풀어보는 문제인데요. 편의상 1차원에서 일어나는 이제 상대론적 운동을 기술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상대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론에 입각한 이제 운동이란 뜻이에요. 뉴턴의 운동 법칙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이제 운동 법칙을 따른다. 자, 1차원 운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기 이제 정지 질량이 m인 물체가 속도 v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 이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이 물체의 운동량은 고전적, 그러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에 따르면 얘는 운동량이 m 곱하기 v인데, 정확 상대론에 따르면 그렇지 않고 얘가 1 빼기 광속분의 v 제곱이 됩니다. 자, 이런 1 빼기 속도 제곱 나누기 광속 제곱 이런 꼴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4학년 때 상대성 이론을 공부한다던가 아니면 현대물리 개론이나 이제 이런 과목을 공부하시면 그때 운동량이 왜 저렇게 되는가 그런 걸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저 분모에 붙은 것 때문에 굉장히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등가속도 운동, 그러니까 이 물체에 일정한 크기의 힘 F가 가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힘은 ma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대론에서 적용되는 그 운동 방정식은 힘을 가하면 m 곱하기 가속도가 아니라 운동량을 시간으로 미분한, 이게 특수상대론적인 운동 방정식이 돼요. 문제에는 dt 운동량이 mv 그래서 v 제곱 c 제곱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vt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vt.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아인슈타인 특상대론적인 운동 방정식은 이제 v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미분 방정식이죠. 그렇죠? 1개 미분 방정식이에요. 미분이 한 번 들어가 있죠. t 시간에 대한. 그렇지만 이 안에 이제 v라는 것이 이 복잡한 함수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넌리니어 미분 방정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넌리니어 미분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풀이가 어려운데 특별한 경우에는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이 경우가 바로 이제 특별한 케이스인데, 내가 v 자체를 구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여기서 보니까 어떤 v의 복잡한 이런 조합이 있는데 걔를 시간으로 미분했더니 상수예요. 상수.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자, mv 나누기 1 빼기 v 제곱 나누기 c 제곱은 뭐가 된다는 거야? f 곱하기 t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 괄호를 미분했더니 f가 됐다. 얘를 구하려면 시간에서 적분만 하면 되는 거고, f가 상수니까 상수, 일정한 크기의 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적분 상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항상 적분 상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걔를 이제 P0라고 할게요. P0.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푼 거야. 이제 여기서 미분이 다 없어졌으니까 얘는 일반 방정식이 된 거잖아요. 일반 방정식이 됐으니까 내가 여기서 열심히 잘 정리를 해서 V를 그냥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이제 V를 정리를 하면 이제 V 제곱은, 정리하는 건 제가 과정은 이제 생략하고 양변을 제곱하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내가 P0를 알고 싶다 그래 시간이 0일 때 속력이 얼마였는지 그걸 알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답이 되는 거고 좀 모양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이제 시간이 0초일 때 정지에 있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초기 조건으로 V0은 0이었다. 그러면 이제 저 P0를 결정할 수 있겠네요. 양변에다가 시간에다 0 대입하면 속력은 0이어야 되고 자, 여기는 이제 P0 제곱 M 제곱 더하기 C0 P0 제곱이니까 이제 P0가 0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P0는 0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 초기 조건까지 만족하는 해는 F제곱 T제곱 자 양변에다가 C를 곱할게요. C, 분자 분모에 C를 곱하면 이제 MC 제곱 더하기 FT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뭘 물어볼 거냐면 내가 여기다가 시간을 이제 무한대로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얘의 속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뉴턴 방정식에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 시간이 무한대로 가면 속도가 어떻게 되죠? 한없이 커져서 무한대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이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보면 이제 시간이 여기 하나 포함되어 있고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무한대가 되면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가 돼서 저 앞에 항들이 0이 되고 1이 되고 여기 C 제곱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속도는 뭐가 된다? 그냥 광속이 된다. 자,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특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물체의 속도는 광속을 넘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이제 그것을 지금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입각한 운동 방정식의 해가 그것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위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6. 자, 우리가 물리 이제 전공 과목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물리 법칙에 입각한 어떤 현상들을 기술할 때 나타난다. 뭐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미분 방정식 물리 현상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학적인 현상이라든가 다양한 현상들을 이제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번에서 예로 든 게 뭐냐면 어떤 좀약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옷장 안에 이제 곰팡이 피지 말라고 어떤 동그란 알약 같은 거 집어넣잖아요. 자, 이런 걸 집어넣으면 시간이 한참 지나면 어떻게 되죠? 얘가 다 없어지죠. 자, 왜 없어지냐면 표면에서 이 좀약의 분자들이 다 이제 증발해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만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제 쪼그라들어서 점점 이제 다 없어지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럼 내가 어떤 걸 관심 있어 할 거냐면 시간이 지나면 시간의 함수로 이 좀약의 반지름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거 궁금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것을 구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할 때는 직접적으로 RT를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RT가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 여러분 항상 어떤 수학에서 어떤 양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만족하는 방정식을 먼저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r제곱 더하기 어쩌고 제곱은 사인 어쩌고다. 그럼 그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건데 그런 단순한 것도 잘 방식에 의해서 풀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걔가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을 도입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한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그 케이스예요. 자,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기술하는 거예요.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기술하는 거야.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자, 그럼 현상으로 돌아와서 좀약의 크기는 왜 변해요? 좀약의 크기는 왜 변하냐면 이 표면에서 좀약의 분자들이 이렇게
증발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공기 중으로 분해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저러한 이 증발 혹은 이제 날아가는 것이 R의 변화의 근원이다. 그럼 그것을 바로 식으로 내가 환산만 해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부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 자, 저것이 증발이 일어나면 부피가 변하는 거예요. 부피.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R이 어떻게 변하는 것보다 부피의 변화를 이제 기술할 수 있는데, 자, 부피의 변화는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은 좀약의 분자들이 증발해서 날아가느냐,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얘는 부피가 줄어드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될 거고,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다는 단위 시간당 줄어드는 비율을 적어야 되겠죠. 자, 그럼 자, 증발은 어떻게 단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증발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단면적에 비례하겠네. 그럼 4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이 좀약의 종류마다 어떤 애는 빨리 증발하고 어떤 애는 덜 빨리 증발하니까 좀약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 있겠죠. 자, R은 상수. 이게 바로 좀약의 증발이라는 현상을 이제 우리 수식으로 변환해서 기술한 거예요. 그럼 이것으로부터 내가 R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 이게 부피였으니까 부피에 대한 시간에 대한 미분은 어떻게 돼요? 쟤는 4파이 R 제곱 곱하기 R을 시간으로 한번 미분한 거네요.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그렇죠? 이게 부피 변화율이에요. 근데 부피 변화율은 우리가 4파이 상수 R 제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증발 현상을 고려한 우리의 그 이해고, 그럼 이제 양변에 4파이 R 제곱 날림, 이런 방식으로 좀약의 크기가 변한다 라면 어떻게 돼요? 반지름은 일정한 속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좀약의 반지름이고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좀약의 반지름이다. 처음 샀을 때 여기였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에 대하면 줄어들겠죠. 어떻게 줄어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솔루션 구하면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 알파, 기울기가 마이너스 알파인 더하기 R0 이제 이렇게 되겠죠. 처음 여기가 R0가 되고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매 순간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다 쓰는데, 다 증발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나는 이제 이 반지름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난 부피에 관심이 있어. 그럼 부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피에 대한 이게 지금 부피에 대한 식인데, 그럼 내가 얘를 부피에 대한 시간에 대한 미분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4파이 알파 R 제곱인데 R 제곱을 부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느냐?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자, R이라고 하는 것은 4파이 V, 3배의 V의 2분의 1승이잖아요. 2분의 3승. 그렇죠? 그럼 이제 부피에 대한 미분은 어떤 숫자가 있고 근데 그걸 베타라고 쓸까요? 그 다음에 부피의 2분의 3승. 그럼 얘는 이제 부피에 대해서 비선형 1개 미분 방정식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요것의 솔루션 한번 구해 보십시오. 요것의 솔루션을, 이 미분 방정식을,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이런 걸 체계적으로 구하는 것을 배울 텐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요걸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한번 구해 보세요. 구할 수 있나? 근데 물론 내가 요 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 해를 가지고 부피를 다 사실 구할 수 있어요. 모든 시간에. 근데 그것과 요 해가 서로 일치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확인을 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리 현상이 아니라 어떤 자연 현상을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걸 한번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요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수업하는 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현상도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확산되는가 아니면은 환자 수가 어떻게 늘어나는가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이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관심 있는 이런 거라고 칩시다. 누적 환자 수. 누적 환자 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환자 수니까에는 1명, 2명, 3명이니까 이걸 가지고 미분 방정식을 하는 건 이제 말이 안 되는데 환자 수가 충분히 커서 그냥 내가 연속적인 숫자로 취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그냥 근사를 하는 거, 수학적인 근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이 누적 환자 수가 어떻게 시간에 내가 이제 이 누적 환자 수를 한 달 후에 누적 환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예측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NT가 만족하는 방정식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NT가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을 유도하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 한번 세워봅시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자, 누적 환자 수는 왜 변하죠? 아까 좀 전에 좀약의 크기는 왜 변하느냐? 좀약이 증발하기 때문에. 누적 환자 수는 왜 증가해요?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감염은 어떻게 일어난다? 이미 감염된 환자가 새로운 환자를 감염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누구에 비례하겠어요? 현재의 환자 수에 비례하겠죠. 그렇죠? 그 비례하니까 그 앞에 비례 상수가 있을 텐데 내가 걔를 이제 알파라고 쓸게요. 얘를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단위 시간당 사람 감염된 환자가 증가율이죠. 증가율인데 n으로 나눈 것이니까 증가율 나누기 사람 수니까 1인당 감염률, 단위 시간당 감염률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감염률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이제 미분이 한 번 들어가 있고 내가 구하고 싶은 n이라는 함수에 1차항만 있으니까 리니어예요. 그래서 이걸 곰곰이 쳐다보면 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걔를 미분했더니 자기 자신과 비례하네요. 내가 그런 함수 알고 있지. 그렇죠? 어떤 함수예요? 여기는 그런 함수는 지수 함수지. exponential 알파 t.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비례 상수가 여기 a라는 이제 비례 상수가 하나 딱 있겠죠. 그렇죠? 자, a는 뭐 시간이 0일 때 감염 환자가 몇 명이냐. 그래서 한번 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제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이렇게 있고 NT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이제 A에서부터 출발해서 얘는 지수 함수는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그냥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엄청나게 빨리 증가하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빨리 증가하는 거 우리 지수 함수적으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말을 표시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감염이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그럼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처음에는 그냥 찌글찌글 가다가 갑자기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언제 이 시간이 지나면 이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가? 이제 그것의 기준을 어떻게 삼냐면 이 지수함수 위가 이 값이 1이 되는 그걸 이제 기준을 삼아요. 그럼 이제 그 시간을 내가 t0라고 하면 1 나누기 알파가 되겠네요. 즉 감염률의 역수를 계산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 감염은 걷잡을 수 없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고 그 시간 이내에는 아직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전이어서 우리가 그걸 잘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감염이 확산되는 그런 현상에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인당 감염률, 여기서 알파라고 쓰는 값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럼 그 감염률이 정해지면 우리에게 이제 시간 여유가 얼마나 있는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감염률이 0.1이다. 그러면 한 열흘 정도까지는 폭발적인 증가가 나타나지 않지만 열흘이 지나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는 거고 그 감염률이 아까 0.1이라고 하면 감염률이 1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하루 지나면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감염률을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감염률을 낮춤과 동시에, 감염률을 낮춘다는 것은 뭐냐면 요 시간을 우리가 길게 준비하는데 시간을 오래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고, 흔히 뭐냐 골든 타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바로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감염률을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감염률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제 학교도 못 나오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런 것이 전부 다 이제 감염률을 낮추는 그런 행동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것이 이제 이 전염병의 확산에 대한 이제 수학적인 가장 간단한 모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차근차근 이제 더 복잡한 현상 혹은 좀 더 현실적인 것들을 기술하는데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